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를 하고 그 차익을 가로챈 장애인 단체들의 실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무주택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공급 제도를 악용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시의 한 장애인 단체는 지난 2011년부터 장애인 8명의 아파트 분양 거래를 주선했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차입금 대부분을 떼갔습니다. 거제시의 또 다른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 장애인 10여 명으로부터 웃돈 수백만 원씩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전매로 발생하는 웃돈을 가로채는 일은 대부분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량의 10% 정도를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의 내 집 마련에 정책적 배려를 하는 제도. 청약 경쟁이 없고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피해를 본 장애인이 분양권 전매를 직접 하기 어렵다 보니 엉뚱한 사람이 돈을 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건네줘도 그 돈이 장애인한테 못 가는 부분이 대장도 조금 먹어야 되고 뭐 정무 일본 사람 좀 먹어야 되고 사다리쪽에 차차차 이렇게 끝이 하니까 결국 장애인은 평생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특별공급 분양기에만 날리게 됩니다. 장애인들한테 조금 당첨이 되기 쉽게 장애인들만 모아서 특별공급을 하는 것인데 제3자가 그 전매 차익을 노리고 뒷주머니를 챙긴다는 것은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소외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복지제도. 일부 장애인 단체와 부동산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잠수함처럼 전기 추진 선박들은 물속에서 전기 추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수중 전기 추진 시험을 육상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세계 세 번째로 창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최초 쇠빙연구선 아라오노, 축전지를 주 동력원으로 전기로 추진하는 선박입니다. 얼음을 깰 정도의 추진력을 전기로 얻고 있습니다. 가혹한 조건에서도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야 하는 잠수함. 전기 추진 시스템이 필수인데 한 번 탑재되면 바꾸기 어려워 사전 시험이 필수입니다. 전기 추진 선박의 핵심 설비를 검증하는 육상 시험소가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입니다. 국내 기술로 건조 중인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의 성능 시험에 당장 사용됩니다. 잠수함의 추진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성능이 검증된 장보고 3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 추진 방식의 선박은 공해가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각종 추진 시험을 육상에서의 개발된 신기술을 수중에 실제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부품을 미리 개발하고 국산화시킴으로 해서 어떤 침체의 인류를 갖고 있는 조선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앞으로 20년 동안 1조 5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4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육상 시험소가 고부가가치 전기 추진 선박 시장을 선점하는 기술력을 쌓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이틀 뒤면 각급 학교들이 개학을 하고 또 입학식도 열리죠. 요즘 유행인 독감이 더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황영규 기자입니다. 이 어린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다 감염병에 걸리지나 않을지 신경이 쓰입니다. 단체 생활을 하면은 감염병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만 6살에서 7살은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해 감염병 발병에 취약합니다.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볼거리나 소아마비 등을 예방하는 4가지 백신의 추가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접종을 함으로 해서 그런 항체가 몸 안에 생기면 설사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항체가 없는 소아애들에 비해서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경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해
필요한 예방접종을 제때 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전염이 빠른 독감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생활에 적응하느라 면역력이 떨어진 아동은 독감 감염 위험군입니다. 또 환절기에 걸리기 쉬운 가벼운 호흡기 질환도 방치할 경우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때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갑니다. 이번 주말 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는데요. 경남 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비와 눈은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에 남해안은 비의 형태로만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대가 주로 밤이라 주말 계획에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빙판길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고 있고요. 오늘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 고래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동쪽 지역 차차 흐려지겠고요. 늦은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춥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영상으로 출발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창원 7도, 김해 8도 등으로 어제보단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차차 흐려지겠고요. 늦은 밤부터 남해에서는 비가, 그 밖의 지역에서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맑고 포근한 날씨로 한 주를 시작하겠고요. 화요일 오후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원주 동부를 꺾고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창원 LG는 그제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동부와의 경기에서 3쿼터에만 24점을 올리며 83대 76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창원 LG는 12연승을 막았던 원주 동부에게 서력하며 고양 오리온스와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가운데 경남 지역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출생아는 29,8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 증가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출생아 수가 늘어난 곳은 경남을 비롯해 부산, 인천, 세종 등 7곳에 그쳤습니다. 경남의 시군별 여성 인구 비율은 합천군이 가장 높고 거제시가 가장 낮았습니다. 경남도청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경남 여성의 삶 통계 자료를 보면 여자 100명당 남자 수인 성비가 합천군은 90.5로 여성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거제시는 111.2로 남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일반고 기준 경남 평균이 여성이 90%로 남성 86.7%보다 높았고 여성의 취업 현황은 임금 근로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줄어든 반면 자영업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독립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6일 경남도의회 의장단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해야 하고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기구가 되려면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 독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체육회가 올해 예산 64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창원시 체육회는 오는 4월 창원에서 열리는 제54회 도민체육대회 지원을 비롯해 초중학교 교기 육성, 한일 스포츠 교류 등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창원시 체육회는 올해 예산 64억 원을 확정하고 산하 가맹단체를 대상으로 체육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